어머님 생신 선물이 있어요. 이 말과 함께 며느리가 꺼낸 건 예쁜 포장지도 꽃다발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8년간 무시당한 시어머니 앞에서 완벽한 복수를 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 은정은 택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달콤한 복수를 말이죠. 상간녀가 부잣집 딸이라고 자신을 이혼시키려던 시어머니 앞에서 현금 뭉치를 뿌리며 환호하는 이 놀라운 역전극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은정은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야구 모자와 마스크가 들어있었죠. 대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는 그녀에게는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요즘 들어 이상했어요. 평소 칼퇴근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업무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간다고 하면서 정작 전화는 받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며칠 전 세탁소에서 찾은 태수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던 겁니다. 그것도 은정이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고급 브랜드 향수였어요. 은정은 태수보다 10분 늦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태수의 차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집으로 향해야 할 방향과 반대로 차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은정은 적당한 거리를 두며 뒤를 따랐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일식집 앞에서 태수의 차가 멈췄어요. 발렛 파킹 서비스를 받으며 내린 태수의 뒤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태수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더니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은정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창가 자리에 앉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태수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은정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손을 그렇게 다정하게 잡아준 적이 없던 남편이었거든요. 은정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속해서 셔터를 누르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은정아, 뭐하고 있니? 내 생일이 이번 주말인 거 알지? 놀지 말고 와서 생일상 차려. 아침 일찍 도착해서 준비 좀 해둬야겠어. 평소보다 더 명령조인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태수와 다른 여자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은정은 핸드폰 속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차가운 평정심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은정은 태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 택시에 함께 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은정은 책상 서랍에서 새 폴더를 꺼내 증거자료라고 적었습니다.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태수의 행동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갔어요. 늦은 퇴근 시간, 주말 근무 핑계, 갑자기 바뀐 핸드폰 비밀번호, 그리고 오늘 찍은 결정적인 사진들까지 말이죠. 문득 태수의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이 궁금해졌습니다. 평소 태수는 잠들기 전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충전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밤 2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태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은정은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핸드폰 화면을 켜보니 역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은정의 생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바뀌어 있었죠. 은정은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봤어요. 태수의 생일, 결혼기념일, 회사 입사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오늘 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늘색 원피스, 긴 생머리,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나이. 혹시 태수 회사 사람일까 싶어 태수가 가끔 언급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떠올려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출근한 후 은정은 태수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홍보팀을 클릭하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소라라는 이름의 여자였죠. 어제 태수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은정은 한소라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찾아봤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특히 어제 태수와 갔던 일식집과 똑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 주말 계획에 대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특별한 분의 가족분들을 뵐 예정이에요. 설레고 떨리네요.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날에 태수가 한소라를 데려갈 계획이었던 거죠. 아마 가족들에게 소개하려는 모양이었어요.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늦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이번 주말 어머니 생신 때 나 혼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태수는 고마워하며 은정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 순간 은정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한소라의 정확한 정체 말이죠. 다음 날 은정은 회사 인사팀에 있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우연한 듯 태수 회사 이야기를 꺼내며 홍보팀 한소라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 한소라 씨요? 그분 정말 대단하시죠. 대성그룹 회장 따님이세요. 굉장한 집안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성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그런 집 딸이 굳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가 궁금했죠. 사실 아버님이 경영하시는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으라고 하셨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잣집 따님이시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거든요. 은정이 너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 품격이 없어. 우리 현우가 왜 그런 줄 모르겠네. 8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죠. 은정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도 시어머니는 늘 은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수가 진짜 재벌가 딸과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할지 뻔했습니다.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주말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댁에 가져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태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은정은 조용히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면서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태수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오자 은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어머님이 아침 일찍 오라고 하셨거든. 응, 고생한다. 나는 오후에 갈게.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마 한소라와의 약속을 먼저 지키고 늦게 갈 생각이었겠죠. 은정은 음식을 차에 싣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묘한 설렘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대에 오르는 배우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벌써 왔네. 고생했어. 빨리 들어와서 음식 준비하자. 은정은 묵묵히 부엌에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며 들뜬 기분으로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쯤 시댁 친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현우는 언제 와? 시어머니가 물었을 때 은정은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은정은 태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소라가 강남의 한 카페에서 태수와 함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사진 속 두 사람은 다정하게 디저트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은정은 핸드폰으로 한소라의 최신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는데 태수와 함께 찍은 셀카였어요. 둘 다 환한 미소를 지고 있었죠.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은정은 핸드폰 화면을 끄고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은정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태수한테 빨리 오라고 전화해 보려고요. 그래, 빨리 데려와. 오늘 내 생일인데 아들이 늦으면 안 되지. 은정은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한소라가 올린 사진 속 카페였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죠.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태수와 한소라는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은정은 마스크를 벗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은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왜 여기에? 시어머님 댁으로 가야죠.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요. 은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상황인 듯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소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수 아내 이은정이에요. 혹시 함께 가실래요? 시어머님이 아드님의 직장 동료분들도 만나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소라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태수를 쳐다봤어요. 태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은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이 시어머님 63번째 생신이에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태수가 늦어서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가서 인사드리면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한소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은정에게 말했어요. 은정아, 무슨 소리야? 소라 씨는 그냥 회사 동료고. 맞아요. 동료분이시잖아요. 그럼 더더욱 함께 가셔야죠. 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어요. 한소라는 시계를 보며 말했죠. 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이세요? 혹시 태수와 함께하는 특별한 약속인가요? 은정이 물었을 때 한소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태수는 급하게 일어서며 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에서 이야기할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야죠. 은정은 태수의 손을 뿌리치고 한소라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함께 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태수 직장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결국 세 사람은 은정의 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태수는 뒷자리에서 계속 은정에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은정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죠. 한소라는 창밖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은정 씨 정말 괜찮을까요? 갑자기 가도. 괜찮아요. 어머님은 태수가 회사에서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늘 궁금해 하셨거든요. 은정은 백미러로 한소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사실 은정은 이미 한소라의 집안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이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격리부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은정의 전문 분야였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은정이 몇 년 전부터 대성그룹의 부채를 인수한 투자회사의 대주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모은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던 거죠. 태수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은정의 진짜 재력을 모르고 있었어요. 은정이 일부러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투자나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평택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마당에는 친척들의 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죠. 은정은 먼저 차에서 내려 태수와 한소라를 기다렸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고 한소라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은정 씨, 저는 정말 그냥 돌아가는 게 이미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머님이 실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은정은 한소라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환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모인 가족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어머, 태수 왔네. 시어머니가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태수 뒤로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은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태수가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분과 함께 왔어요. 한소라 씨라고 하시는데 홍보팀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색하지만 손님을 맞는 예의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아, 그래요. 반갑네요. 시어머니가 한소라에게 인사했을 때 한소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태수 씨와 함께 일하고 있는 한소라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데려온 손님인데 뭘.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소라의 옷차림과 분위기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명품 가방에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세련된 화장까지. 분명히 보통 집아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태수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태수는 소파에 앉아도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했고 한소라는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한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부엌에서 은정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등등. 1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었죠. 한소라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홍보팀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집이 어디세요? 강남 쪽입니다. 아, 강남이요? 그럼 집안이 괜찮으시겠네요. 요즘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관심이 느껴졌어요. 평소 은정에게는 보이지 않던 친근함이었죠. 한소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또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내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어머, 사업하시는구나. 무슨 사업이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은정이 부엌에서 나오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성그룹이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한소라의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대성그룹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대기업이었거든요. 어머나, 정말요? 대성그룹 회장님 따님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평소 은정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어머나, 이럴 수가. 우리 태수가 그런 분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친척들도 웅성거리며 한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차를 들고 나와서 한소라 앞에 놓았어요. 드세요. 저희 시어머님이 직접 우리신 차예요. 고맙습니다. 한소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불안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한소라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라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입니다. 어머, 우리 태수와 동갑이네. 그런데 결혼은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쁘고 집안도 좋은데 왜 안 했을까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한소라는 당황했어요. 태수도 식은땀을 흘리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사적인 질문은. 뭐가 사적이야? 우리 며느리가 데려온 소중한 손님인데.
시어머니는 태수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소라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라 씨도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같이 여기고. 은정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소라에게 보이는 관심과 친근함, 그리고 태수의 불안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은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뭔데요? 한소라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수 씨와 저희가 좀 특별한 사이가 되었거든요.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더니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소라는 태수를 바라봤지만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결국 한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귀고 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태수를 노려봤고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은정을 바라봤어요. 은정아, 이게 무슨 소리니? 은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모시고 온 거예요. 뭐라고? 너도 알고 있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컸죠. 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태수가 좀 더 품격 있는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다고. 은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가 바로 이런 분 아닐까 하고. 대기업 회장 따님의 예쁘고 젊고. 은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수가 급하게 일어서며 은정을 말렸어요. 하지만 은정은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해요. 태수가 왜 소라 씨를 선택했는지. 제가 부족한 며느리였나 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한소라를 바라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벌가 며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소라 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한소라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태수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거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시아버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태수를 노려봤어요. 은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생신 선물이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선물이에요.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은정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태수와 한소라가 손을 잡고 일식집에서 나오는 모습, 택시에 함께 타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인화되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도 사진을 보더니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소라는 이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깨달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은정은 봉투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녹음된 건데요. 핸드폰에서 태수와 한소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정한 대화 내용과 만날 약속을 잡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내일 시간 어때?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가보자. 좋아, 나도 거기 가보고 싶었어.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 될 거야. 거실에 있던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태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야, 이게 진짜냐? 정말 이런 일을 했니?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모든 게 사실임이 드러났죠. 시어머니는 주저앉을 듯 소파에 기댔습니다. 어머, 이럴 수가. 한소라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은정은 봉투에서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들을 꺼냈어요. 태수와 한소라가 주고받은 달콤한 메시지들,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대화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처음엔 의심만 했는데 확실해지더라고요.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태수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손동작을 보였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은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하나 더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뭔데 또? 시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라 씨 아버지 회사 말이에요. 요즘 많이 어려우시다면서요? 한소라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회사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은정의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년 전부터 대성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해 왔어요. 지금 제가 가진 지분이면 사실상 대성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죠.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은정아, 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8년 동안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돈이에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도 했고.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은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정말 가난한지. 은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은행에서 찾아온 거예요. 1억 원이에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부잣집 며느리의 자격이 되나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평소 은정을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한소라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재벌가 딸이라는 우월감으로 태수와의 관계를 정당화하려 했는데 정작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던 거죠. 은정은 현금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소라 씨, 제가 아버님 회사를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남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태수 씨를 사랑해요. 사랑이요? 1년 동안 유부남과 바람 피운 게 사랑인가요? 은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면 아버님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한소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의 생계와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아, 이럴 필요까지 있니? 필요 있어요, 어머님. 8년 동안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면서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품격이 뭔지 말이에요. 은정은 일어서서 한소라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하세요. 한소라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러날게요. 그리고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태수 씨.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한소라가 나간 후 거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친척들은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정에게 다가갔어요.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저도 결정했거든요. 무슨 결정?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은정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 은정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은정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1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와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태수가 드디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모르게요? 1년이나 모르셨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매일 늦는다고 거짓말하고 주말에 나간다고 속이면서도 모르셨다고요?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저는 정말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나 봐요. 아니야, 은정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8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부잣집 며느리를 맞으시면 돼요. 은정은 테이블 위에 현금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건 어머님 생신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돈 받을 수 없어. 받으세요. 앞으로 저희 사이에 오갈 마지막 선물이니까. 은정은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놓고 일어섰어요. 태수야, 나간다. 어디 가는데? 집에 가서 이혼 서류 준비할 거예요. 은정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어요. 매번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핑계를 댈 때마다 저는 믿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은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뒤쫓아왔습니다. 은정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게 뭔지 저도 다시 생각해보겠어요. 은정은 차에 올라탔어요. 시어머니는 차창을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은정은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은정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격리부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책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이룰 기회라고 생각했죠. 퇴사 전날 밤 은정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적어둔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식당을 차리고 싶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태수와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때 적어둔 것이었죠. 그때 태수는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했지만 정작 은정이 요리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면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학원이냐며 반대했었습니다. 은정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정리한 후 용산에 있는 요리 학원을 찾아갔어요. 한식, 양식, 중식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었지만 은정은 한식 전문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정직한 재료로 만드는 집밥 같은 음식을 하고 싶었거든요. 학원 첫날 은정은 다른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었어요. 대부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요리에 집중하다 보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집에서 음식을 해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강사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질부터 불 조절, 간 맞추기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죠. 은정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원에서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복습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은정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통 장류를 활용한 요리에 재능을 보였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기본 요리부터 복잡한 궁중 요리까지 척척 해냈죠. 강사도 은정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은정 씨는 정말 요리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과정을 마칠 즈음 은정은 작은 식당 창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위치는 집 근처 상가로 정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인테리어는 단순하게 하되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꾸미고 싶었어요. 메뉴는 정통 한식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 같은 편안한 맛, 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특별한 음식들로 말이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같은 기본 메뉴와 계절마다 바뀌는 특별 메뉴도 준비할 계획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카페에 앉아 식당 상호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다가 문득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정직한 밥상. 자신이 걸어온 길처럼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만든 음식을 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죠.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목동에 위치한 30평 남짓한 상가를 계약했을 때 은정의 마음은 설렜어요. 비록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거든요. 인테리어는 단순하게 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로 꾸몄죠. 메뉴판을 만들면서 은정은 자신의 철학을 담았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같은 기본 메뉴들이었지만 모든 재료를 직접 선별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만 사용했고 채소는 매일 새벽에 직접 시장에 나가서 골랐어요. 개업 첫날 문을 열었을 때 첫 손님은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은정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를 내놨어요.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 같은. 그 말에 은정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바로 이런 반응을 원했거든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진짜 맛말이죠.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들과 나이든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집밥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은정의 음식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은 정말 옛날 맛이 나요.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보다 더 정성스러운 것 같아.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은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는데 그때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인정받지 못했었거든요. 할머니 정성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죠.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귀해졌어.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드시며 말했을 때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음식에는 이제 원망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나자 정직한 밥상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점심시간에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은정은 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누군가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표정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은정은 따뜻한 차를 우려서 시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잘못 봤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품격이 뭔지도 모르고 겉만 보고 판단했구나.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해야 해. 현우 그 녀석도 지금 혼자 살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매일 너 이야기만 해.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고요. 시어머니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차린 식당이구나. 정직한 밥상. 좋은 이름이야. 내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아, 혹시 현우가 와서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옳다. 너는 이제 정말 당당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됐구나.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은정은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살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내며 살아가는 지금이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정직한 밥상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되는 곳이었죠. 무엇보다 은정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